여러분, 제가 이제 영업 강의를 또 많이 하다 보면서, 그리고 또 영업 강의를 저도 많이 찾아서 듣습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를 놓치는 강사는 거의 없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, 그게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한 2분짜리 영상이었었는데, 벤더피 스킬이라는 영상이에요.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바로 나옵니다.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요약을 해드리면 굉장히 시플해요. 이제 한 영업인이 그 다음날 고객사 담당을 만나기로 했는데, 이제 고민을 하는 장면부터 영상이 시작됩니다. 내일 이 고객사를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고객사를 만나야 할까? 그렇다면 나는 이 고객사가 궁금해야 할 만한 10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가자. 그리고 이 고객사를 만나자. 그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을 쓰는 그 장면이 나와요.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고객사와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인이 만납니다. 네.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이제 영업인이 그 고객사에게 제시를 합니다. 뭘 좋아할지 몰라.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뭘 궁금해하실지 몰라. 그리고 고객사가 궁금해야 할 만한 것들 제가 10가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가졌습니다. 먼저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서류를 드립니다. 그러자 그 고객사가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제가 원하는 그리고 궁금했던 질문들이 다 있군요. 저희 내일부터 당장 거래합시다. 네,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제 벤더피 스킬입니다. 영업의 각이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먼저 캐치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준비해서 이 각을 짜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. 네, 이제 이해가 되시죠? 네. 영업의 각에 대한 예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부모제아스가결. 아부모제아스가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아부모제 이 4가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아이비입니다. 아이비.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성 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네,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고객을 처음 딱 이제 만났어요. 인사를 하고 나서 고객님,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해보셨나요?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질문에 따른 고객이 다오는 답변에 따른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. 대부분은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어요. 했다. 그러면 고객 칭찬해드리면 돼요. 안 했다. 그럼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안 했어요.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또 다른 관심사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.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세요?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. 관심이 없다. 관심이 있다. 그럼 요즘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계시네요. 칭찬해주면 되고요. 없다라고 하면 이제 관심 가지시면 되겠네요.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 나가는 거예요. 지금 와 있는 곳이 모델하우스입니다. 그럼 모델하우스에 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. 이 고객이 이러한 상담이 처음인지 아니면 두 번째인지. 만약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담당자이다. 그러면 이 고객사가 우리와 같은 유통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또는 처음인지, 그리고 현재 거래처가 있는지, 현재 고객사가 있는지, 현재 비교 검토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으세요. 그러면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고객과 칭찬도 해드리고 티키타카 형식으로 핑퐁도 하면서 이렇게 친밀감과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는 겁니다. 이 4가지 작업이 바로 IB입니다. 고객이 모델하우스에 처음 왔을 때 고객은 얼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관련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고객의 이제 긴장된 부분을 녹이고 그리고 니즈까지도 점점 서서히 심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고객과 신뢰가 형성이 되고 친밀감이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감성 터치를 한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. 고객님의 삶 속에서 이제 목표 중에 하나는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지내시는 거죠.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누가 좀 내 대신 일해줬으면, 그래서 좀 매달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어디선가 돈이 나왔으면 좋겠죠. 그런 아바타 하나쯤 있으시면 정말 좋겠다. 그죠?
월세 받는 여자. 캬, 너무 좋네요. 이렇게 하면서 감성 터치를 한 번씩 해주는 멘트들이 들어가면 너무 좋습니다. 스토리텔링이에요. 저는 이제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.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야기, 나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. 고객님, 저 정말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다 보니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분야형 일을 하면서 고객사분들께 정말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테크와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고객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. 저도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직장 안 그만두는 건데 말이죠. 이렇게 고객과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재테크 강사로서 재테크 강의도 하고 있고요. 하면 이제 고객이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긴장감을 풀어 상태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고객과 신뢰도 형성, 그리고 레파토리, 니즈도 심고, 그리고 또 감성 터치도 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바로 가용 금액. 제가 여기서는 가용 금액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제품에 있어서는 뭐 이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할 시기,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시기, 상조나 보험을 가입할 시기, 그리고 또는 그 시기와 더불어서 이 사람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다이렉트로 물어보셔도 돼요. 도입 시기는 어떻게 되시나요? 그래도 고객님 뭐 통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잔고는 뭐 한 어느 정도는 갖고 모아두고 계셨잖아요. 적금은 있으시잖아요. 이런 식으로 가용 금액을 판단을 하신 겁니다.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위에 5가지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5가지 작업이 뭐냐면 고객이 어떠한 사이즈인지 어떠한 규모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용 금액과 도입 시기와 니즈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. 그렇다면 각이 다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정권.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결정권자인가? 열심히 상담을 다 했는데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. 우리 그 남편이 다 갖고 있거든요. 저는 결정권이 없어요. 우리 배우자가 다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너무나도 힘 빠지죠.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결정권을 또 결정권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어느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대리나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가진 키맨일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자녀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어떤 경우에서는 자녀보다 엄마가 더 결정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아부모제 아스 가결 이러한 하나의 예시를 구성한 걸 보여드렸습니다. 이 구성한 거를 컨셉이 여러분에는 한 개에 있어서 수십 가지 또 여러 개의 또 컨셉들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영업의 가게에 있어서 하나의 멘트로 구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